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좀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1월 2일 날 임명이 됐죠. 그 이후, 그 직후부터 청와대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맞상대를 자임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대립각을 계속 세웠죠. 그래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윤석열 사단, 검찰 내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천액의 인사를 1, 2차에 걸쳐서 단행을 했죠. 대검 간부들 그리고 중간 간부들을 지방으로 다 자천시키거나 또 뭐 유배 보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보좌관에게 감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라, 검토해봐라, 징계할 수 있는데 봐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고 그렇게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청와대 안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방어막을 쳐주니까 또 특히 이 구도를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치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와대까지 오기 전에 법무부에서 이거 다 막아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기 전에 이 부담을 다 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추미애 장관이 한다. 이런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제 오늘 추미애가 사고 쳤다 이런 말이 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고를 쳤다. 뭐냐면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 공소장 문제입니다. 이 공소장을 대검에서 법무부가 미리 받아봤죠. 국회에 제출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본 추미애 장관이 이 공소장을 보니까 뭐 대통령 관련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 선거에 개입했던 그런 정황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보고 추미애 장관이 이것이 공개되면은 좀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이거 공개를 막았습니다. 국회에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관행도 깨는 것이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든 이 국회 정언감정법 이것도 위반하는 것이다. 훈령으로 그 법을 위반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지금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사고쳤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정권 입장에서는,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조간에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내용을 보도를 해버렸죠. 보도를 했고 또 오늘은 전문까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문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를 하려다가 오히려 이 청와대 조직적 선거 개입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유혹의 시선을 두고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공소장 내용을 오늘 오전에 자세히 보내드렸지만은 또 새로운 분석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 공소장에 뭐 71쪽짜리니까는 여러 다각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은 공소장에 대통령 이 단어가 31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71페이지 중에서 대통령 단어가 31번에 나옵니다. 문재인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아직 이것은 그 주변 수사 단계고 주변 기수 1차 기수죠. 1차 기수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 단어가 31번에 나오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임의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8곳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히 13명의 그 기소된 피고인 이들 중에서 백운우 같은 여러 피고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졌는지 이것도 행관에 좀 담아넣는 암시하는 그런 그 문장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큰 줄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소장을 짠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국정상황실에서 울산 경찰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국정상황실에 이 수사 상황,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를 했다. 6차례 보고를 했다. 6차례 보고를 했으면은 그것은 뭐 거기서 공수장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없지만은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그렇다면 그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휴대택에 넣겠느냐. 뭐 그런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검찰권 축장에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공소 혐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철호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통령과 30년 지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을 활용하고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미완성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완성된 공소장이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13명을 기소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청와대 5명, 청와대 출신 5명이 있지만은 청와대 쪽에서는 백운우 민정비서관 선에서 멈춰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밑에 박형철도 있고 뭐 있지만은 백운우 민정비서관에서 멈춰섰고,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15번 보고받은 조국 빠져있죠. 조국 민정수석 이 기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빠져있죠. 뭐, 임종석 비서실장은 기소 단계에서, 1차 기소 단계에서 한 차례 소환을 하고, 그 다음은 그 사회로 총선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선, 4월 사회로 총선 이후에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회로 총선 이후에 검찰 수사가 재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 시점에, 총선이 끝나는 시점에 1차로 기소된 이 71쪽에 나온 1차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거의 동시에 재판이 시작돼서. 그러면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고 재판은 재판대로 이루어지면은 이 재판에서는 이 13명에 대한 이 혐의들이 다뤄지겠죠. 그리고 검찰 수사는 그 위선을 겨냥하게 될 겁니다. 그 위선은 뭐 조국 또 임종석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물론 뭐 그 불기소 특권이 있고 그 대통령 재임 중에는 또 수사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공소장에 보면은 뭐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송병기 업무수첩에서 뭐 VIP 문재인 대통령이죠.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 요청 이런 메모가 나왔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 통해서 출마를 권유했고 송철호 출마 권유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한 그 정점에 뭐 대통령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조직기구 안에 있는 7개 부서를 총동원해서 어떤 후보 매수도 하고 공약 지원도 하고 하명 수사도 하고 이런 행태를 한 그 선거 공작 같은 거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일종의 선거 공작 본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지금까지 뭐 국정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조국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권력형 비리 의혹 같은 것이 터졌을 때 모른 체 하다가 한번 오면은 검찰 탓하고 언론 탓했죠. 지금도 뭐 알면서 그러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건지 단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방선거 개입에 이어서 울산시장 선거 그 중요한 지방선거 개입에 이어서 마치 총선 개입을 시도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우한 폐렴 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고 정부가 나서서 불안을 해소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말은 그렇게 했죠. 과할 정도로 강하게 대응을 하라. 선제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부산에서 가서 총선용 행사를 마스크 쓰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용 행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인데 여기에서는 부산에 대한 지원책이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다 1차 발표됐던 겁니다. 어제는 그 형식적인, 의례적인 행사를 하는 자리죠. 재탕을 하는 그런 행사 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부산 지원책, 그러니까 지금 4.15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우울경이다. 뭐 민주당 그렇게 치고 있죠. 특히 부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 우한 폐렴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장관들 쭉 이끌고 가서 부산 발전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에서 부산 이 말을 37차례 했다고 합니다. 37차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소장에 대통령 이 언급이 31번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이 저는 지금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언론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그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의 몸통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해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하지 못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